안녕하세요, 미션쟁입니다. 오늘 작업할 차량도 요즘에 좀 작업 빈도가 좀 많아진 차종 중에 하나인데요. 집 JK 랭글러입니다. 요거는 JK 랭글러 중에 루비콘 모델이고요. 엔진 경고등이 점등이 돼서 입고가 됐는데, 우선 진단기를 몰려봤더니 이렇게 PCM과 TCM의 에러 코드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우선 고객분께서 말씀하시는 증상 내용은 변속 충격이 좀 심하고, 또 주행 중에 변속이 잘 안되고 기어가 빠졌다 올라갔다 하는 이런 증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트랜스퍼 케이스 제어 모듈의 통신 두절, 주차, 중립 스위치, 성능 이상 이렇게 뜨는 것들은 대개는 배선 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크고요. 두 번째로는 미션 자체 내부적인 기계 결함이 있어도 요거와 같은 결함 코드를 검출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진단기 상에 나오는 이 결함 코드만 믿고 저희가 다른 작업을 시작하거나 할 수는 없고요. 이 JK 모델들이 변속 패턴이 조금 다양해요. 특히나 기압비를 작업을 했거나, 혹은 타이어 사이즈가 순정 사이즈가 아닌 35, 37 이렇게 타이어 사이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타이어 사이즈별로 변속 패턴이 차종마다 좀 많이 틀린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35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압 변속 패턴이 조금 불일정할 수는 있는데, 우선 시운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기압 변속이 느려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 랭글러 차량들은 벤츠에서 나온 72.6 MB 5단 미션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MB 5단 미션이 탑재된 이 랭글러 모델들은 가장 흔하게 망가지는 부분이 토크 컨버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토크 컨버터의 실제 슬립 양 값을 한번 보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이 토크 컨버터의 실제 양 값에 따라서 이 차량은 변속되는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어떨 때는 변속이 조금 빨리 되기도 하고, 또 간혹가다는 변속되는 패턴에서 차가 부르르 떨기도 해요. 전 지금은 변속 패턴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요. 이게 열간 시에는 더 증상이 좀 심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 기아 변속이 1단에서 2단 정도까지 변속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토크 컨버터의 실제 슬립량이 주행이 살짝 됐을 때 이렇게 슬립량이 생기다가 훅 떨어지는 것들이 지금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정차 중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렇게 가는 건 보실 수 있는데, 토크 컨버터는 실제는 3단부터 작동을 하게 됩니다. 1단, 2단에서는 토크 컨버터가 작동을 안 하고요. 3단부터 작동을 해서 4단, 5단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연비 주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거 클러치, 그때 1대1로 붙어서 기어 미션 내부에 작동되는 클러치보다는 나거 클러치를 붙여서 1대1로 주행을 하면서 그나마 좀 연비 주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제 토크 컨버터 안에 있는 그 나거 클러치가 작동하는 거고요. 우선 지금 상태로 봐서는 미션 내부에 토크 컨버터가 문제가 되어져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조금 토크 컨버터 슬립량이 너무 일찍 붙어서는 안 될 부분에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토크 컨버터가 해제가 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속 구간에서도 100% 해제가 돼서 토크 컨버터가 작동을 안 해야 되는데, 토크 컨버터가 지금 지속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이런 진단기를 통해서 그래프화 시켜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변속기를 탈거해서 어떻게 망가졌는지 이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랭글러 루비콘 미션을 지금 탈거했고요. 72.6 미션을 한번 분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토크 컨버터예요. 토크 컨버터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찍겠습니다. 자, 이제 랭글러 루비콘 변속기를 모두 분해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분해를 하면 이런 디스크를 전부 다 분해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 차량이 근본적인 원인이 왜 생겼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부분이 오일팬이에요. 탈거했을 때 쇳가루가 보이시나요?
이 엄청난 양의 쇳가루. 이런 쇳가루가 발생된 원인은 이 토크 컨버터입니다. 토크 컨버터 내부에서 락어 클러치가 고착이 되면서 쇳가루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 쇳가루들이 계속 변속기가 작동을 하면서 이 밸브 바디의 안에 내부에 고착이 되고, 또 그 고착이 된 거는 다시 또 요 안에 사이사이에 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차량은 주행 중에 변속 충격이나 슬립 혹은 최악의 경우엔 주행이 안 되는 경우까지도 발생을 하게 돼요. 이렇게 쇳가루가 많이 발생된 차량들은 이 안에 있는 피스톤을 모두 다 분해를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쇳가루까지 전부 다 분해를 해야 됩니다. 분리를 해서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보통 최소한 하루 정도의 올 분해를 해서 오링과 피스톤 사이에 들어있는 오링과 이런 이물질을 전부 다 분리를 하고 오링도 전부 다 교환을 해야 되고, 작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리 이렇게 제재되어져 있는 미션으로 바로 교환을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고객분들이 차를 빨리 찾으실 수 있고, 저희들도 좀 더 저 변속기를 수리를 할 때 꼼꼼하게 작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시간을 촉박하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신데, 이렇게 저희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미션이 있으면 바로 장착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고 미션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저 미션을 모두 분해해서 올 수리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간혹가다 시간이 오래 걸린 차주분들께서는 이렇게 많은 작업을 거쳐야 되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은 컨버터를 너무 간단히 설명드리기에 좀 뭐해서 좀 디테일함을 한 번 더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쪽으로. 나중에 정말로 본격적인 토크 컨버터의 구조와 작동 원리 이런 걸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담아 볼 텐데, 요즘에 입고되는 차량들이 이렇게 컨버터 불량들이 너무나 많고, 또 컨버터가 문제가 생겨서 미션까지 데미지가 가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간략하게 오늘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컨버터는 BMW 6HP28 변속기에 장착되어 있는 컨버터예요. 저희가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한번 잘라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엔진이 돌아가게 되면 무조건 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엔진이 돌아가게 되면 얘는 엔진 플라이 휠에 볼트가 고정이 되어서 무조건 돌아가는 구조. 그 안을 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임펠러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얘도 무조건 엔진이 회전하게 되면 요 하프 프론트 하우징에 있는 건 무조건 돌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요거는 미션 샤프트에 고정이 돼서 돌게 되어 있고, 요거는 스테이터 마찬가지로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거.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요 차량도 보는데 요 밑에 락어 클러치, 댐퍼 클러치가 요 밑에 들어가 있어요. 이 밑에 들어가 있는 클러치가 계속 댐퍼 클러치가 작동을 하면서 쉽게 파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난히도 이 랭글러 72.6 랭글러 MB 5단이 유난히 이 토크 컨버터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이 72.6 변속기가 다른 뭐 벤츠라든가 혹은 뭐 쌍용 계열 차종에도 많이 장착을 되어져 있는데, 그 차량들에서는 이렇게 컨버터가 잘 망가지진 않아요. 유난히 랭글러에 많이 망가지는 이유는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컨버터가 락어 클러치가 작동되는 5단 이후, 그 5단 이후에 작동되는 범위가 너무나 커요. 쉽게 말하면 5단이 변속되고 난 이후에 락어 클러치가 100% 붙는데, 그 상태로 차는 항속주행을 계속 갈 땐 상관이 없는데, 운전자가 추월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조금 깊게 밟으면 얘는 5단이나 4단으로 킥다운이 돼야 되는데, 킥다운이 잘 안 되고 악셀을 깊게 밟아야지만 킥다운이 돼요. 그 얘기는 락어 클러치가 붙은 상태로 이 차량은 운양을 계속 하게 돼요. 힘을 조금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라고 하면 연비는 좋아져요. 하지만 컨버터의 사용 주기, 라이프 주기가
다른 차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컨버터가 많이 망가지는 주된 원인이 있어요. 물론 그거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TCU의 데이터를 EPM 데이터를 빨아서 확인해서 수정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연비가 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연비가 좋게 할 거냐, 컨버터가 쉽게 망가질 거냐, 그 양날의 검이기도 한데, 우선 지금 순정 차량들은 망가진 주된 원인은 그 부분이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오일 냉각기가 안 달려 있어요. 디젤은. 가솔린은 달려 있는데 디젤은 오일 쿨러 냉각기가 안 달려 있기 때문에 또 더 쉽게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오래 타거나 많은 험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오일 쿨러 장착을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10만에서 한 15만 사이에 많이들 망가집니다. 물론 저희한테 입고되는 차량이 다 망가져서 입고되는 차량인데 안 망가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입고되는 차량들 주행 거리를 보면 한 2, 3만에서 15만 사이 제일 많이 망가져요. 컨버터 관련된 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담아보도록 하고요. 이 차량의 주된 원인은 토크 컨버터 락어 클러치, 댐퍼 클러치라고 하는 이 클러치가 타버리고 디스크가 마찰 계수가 없어지면서 쇠하고 쇠끼리 부딪히면서 쇠가루가 나왔고 그 쇠가루가 미션 내부를 전부 다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온 겁니다. 이 차량은 저희가 미리 준비된 미션으로 바로 장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따 이제 마무리되는 영상 한번 더 찍겠습니다. 집 랭글러 벤츠 MB 5단 랭글러 루비콘 모델이고요. 지금 시운전을 나왔습니다. 미션 작업은 다 마무리했고요. 처음에 저희가 진단기상으로 봤을 때 엔진 경고등이 뜨고 차가 홀딩되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었던 차량인데 변속기 내부에 컨버터가 가장 쉽게 망가져요, 이 차량은. 그래서 미션 내부의 내구성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MB 5단이라고 하는 그 미션인데 정말로 내구성은 튼튼합니다, MB 5단 미션은. 그런데 약한 부분이 토크 컨버터예요. 토크 컨버터가 유난히 이 루비콘 모델에서 많이 망가져요. 망가지는 원인은 참 좀 다양하게 있는데 딱히 뭐가 문제다라는 표현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 집 모델들은 연비를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토크 컨버터 내부에 있는 락어 클러치가 작동되는 범위가 좀 많아요. 쉽게 말하면 5단 변속이 되고 나서 락어 클러치가 작동될 때 조금 부드럽게 혹은 특정한 구간에서만 좀 작동이 돼야 되는데 얘네는 작동이 5단 변속돼서 락어 클러치 한번 붙으면 그 상태로 차량을 계속 끌고 가요. 그러니까 다른 차량에 비해서 락어 클러치가 사용되는 빈도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종에 비해서 좀 더 쉽게 망가지는 이유도 되는 거고. 그래서 쌍용에서 지금 MB 5단을 지금은 안 쓰지만 얼마 전에 많이 썼는데 쌍용차에 비해서 얘네 루비콘들이 조금 더 컨버터가 쉽게 망가지더라고요. 그 망가지는 것들을 저희들이 작업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고 또 TCU에 있는 맵 데이터를 좀 빨아서 열어봤는데도 보다 보면 희한하게만큼 이 차종들이 락어 클러치가 작동되는 구간이 조금 빨라요. 그래서 더 쉽게 망가지는 것 같고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지금 다 교환하고 시운전 나왔는데 크게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변속도 잘 되고 있고. 근데 지금 변속 구간에 약간의 변속 충격이 좀 있었는데 요거는 학습을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학습을 소거를 해야 되고 지금은 학습을 소거를 하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다소 1, 2단에서 좀 충격이 조금씩은 올라오는데 이거는 학습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전혀 뭐 변속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 없고, 진단기상으로도 그 작업 전에는 엔진과 PCM과 TCM 에러코드가 좀 많이 떠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에러코드는 없고요. 센트럴 게이트웨이에 에러코드가 떠 있는 경우에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방 헤드라이트를 LED로 개조했다든가 후방 테일램프를 LED로 개조했을 때 그때 저런 에러코드는 검출이 됩니다. 변속기나 파워트레인 계통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요 루비콘 MB 5단들은 꼭 학습 초기화를 해야 돼요. 학습 초기화를 안 하게 되면 미션을
변속기를 교환을 했거나 수리했거나 했을 때, 그래서 학습 초기화하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기화는 꼭 전용 진단기가 아니어도 초기화는 가능하고, 이것처럼 저희는 OTL 장비를 쓰고 있는데, 트랜스미션 컨트롤 모듈 TCM에 들어가시면 스페셜 펑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스페셜 펑션 메뉴에 들어가셔서 요 학습 어댑테이션 초기화를 해 주셔야 돼요. 보시면 이 기능은 변속기 또는 관련 구성요소가 교체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계속하면 모든 변속 적응 값을 다시 공장 설정으로 재설정합니다. 이렇게 인트로 메뉴를 해주고 있어요. 이걸 안 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변속기 값들 가지고 얘가 학습을 안 하기 때문에 차주분들께서 느끼시기엔 좀 이질감도 더 느끼실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걸 할 때는 시동을 끈 상태에서 키 2단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변속 적응값 재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 이것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시동을 걸고 파킹이나 중립,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채우고, 이건 시간이 조금 걸려요. 이 메뉴는. 시간이 대략 2분가량 소요가 됩니다. 몇 초 남았다고 나오고요.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학습된 적응값이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같이 해주는 게 좋다는 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초기화를 하고 1차 학습을 하고 그러면 요 값이 저장이 돼요. 그런 작업인데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요 메뉴는 꼭 하셔야 돼요. 요거는 리셋 이슈는 말 그대로 TCU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학습 값을 포함해서 많은 것들을 리셋을 시키게 돼요. 요것들은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집 모델들은 그 프로칼 세팅이라고 그래서 기압비도 변경을 하고 타이어 사이즈도 변경하고 여러 가지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변경된 값들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하시는 건 순정 차량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이어 사이즈가 좀 크다든가 이런 것들은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패스하시고, 하여튼 요 학습값 초기화 메뉴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집 랭글러 벤츠 MB5단 72.6 변속기 수리를 모두 마무리해서 시운전까지 다 해서 마무리했고요. 차주분께 전화 드려서 차를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즘에 이제 날씨가 그나마 조금 저녁에는 조금 선선해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날씨가 너무 더워갖고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그나마 좀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처서도 지났으니까 다들 몸 건강 좀 챙기시고요. 어제 오늘 연 이틀 계속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좀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빨리 이 마스크를 좀 벗고 저희가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션쟁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